사실 이때는 이식모가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시기입니다. 예를 들다던가 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그걸 이제 무의식적으로 하는 경우에 얼굴에 압력이 높아져서 모낭이 퐁 빠져요. 엄청난 모낭 탈락, 대거 탈락할 수가 있어요. 압구정 의사 이건민. 자, 오늘은 정말 중요하고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앞에 인트로 빼고 그냥 본론으로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거 사실 저희 환자분, 수술받은 환자분들한테 진짜 제가 꼼꼼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드리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유료급 정보긴 한데 너무 감사한 구독자분들에게는 이렇게 무료로 풀고 있으니까 너무 가벼운 정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 내가 수술받는다면 아, 요렇게 해야겠구나, 요런 주의사항들이 있구나, 요렇게 좀 꼼꼼히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모발 이식 후 기간별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수술 당일. 이게 사실 환자분들이 모발 이식 그냥 수술만 잘 되면 끝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모발 이식 이후에는 거의 1년 가까이 주의할 사항들이 많고 환자분들이 숙지해서 조심하고 또 귀찮지만 열심히 노력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술 당일에는 더 신경을 세심하게 써줘야 돼요. 왜냐면 아직 생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식한 모발의 물리적인 힘이라던가 아니면 고개를 숙여가지고 얼굴에 피가 쏠리는 느낌이 들게 하면 얼굴에 압력이 높아져서 모낭이 퐁 빠져요. 그냥 심어만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생착하는 데까지 가장 주의해야 될 시기는 3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고개를 숙인다던가 운동이라던가 모자 착용 이런 것들은 3일 동안은 절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3일 동안은 가장 초창기 생착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3일은 절대로 조심해야 되는, 진짜 주의해야 되는 기간이고요. 좀 넓은 생착 기간으로 보게 되면 2주 정도를 보게 돼요. 그래서 수술 당일부터 2주까지는 물리적인 자극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병원에 따라서 생착 스프레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를 많이 받으셨을 텐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생착 스프레이를 드리긴 하지만 꼭 생착 스프레이가 아니더라도 생리식염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식 부위에 굉장히 열심히 뿌려주시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사용하는 메디폼 들어보셨죠? 메디폼의 역할이 뭐냐면요, 이 상처 부위를 습하게 만들어가지고 흉터 예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모발 이식하고 나서 이상하게 여기 딱 올려만 봐도 모발 그 주변이 흉터처럼 되게 분명하게 아, 이 사람 모발 이식했네, 이렇게 티가 많이 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모발 이식 직후에 흉터 관리가 잘 안 돼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냐? 생리식염수를 스프레이에 담아서 여러 번 수시로 분사를 해줘야 돼요. 1분 간격으로. 저는 하루 종일 수술 직후 그리고 주무시기 전까지 정말 수시로, 심지어 1분 간격으로 뿌리라고 환자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압박을 해요. 전화를 해서 막 압박을 하기도 하는데 왜 중요하냐면요, 피딱지가 생기게 되면 나중에 딱지가 떨어지면서 모낭을 함께 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수술 당일에 피딱지는 꼭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환자분들 중에 간혹 수술하고 저녁에 회식 자리 가도 되나요? 아니면 뭐 어떤 약속이 있는데 여기 참석해도 되나요? 막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저는 가급적 수술 당일만큼은 집에서 편하게 휴식을 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스프레이 1분 간격으로 뿌리시고 머리에 압력이라던가 아니면 뭐 물리적 자극이 가해지지 않게끔 휴식 자세로 있는 걸 좀 권해드리고 있어요. 병원에 따라서 뭐 수면 마취를 하는 경우도 있고 수면 마취 없이 국소 마취만 하는 곳도 있는데요. 저희 병원은 현재 수면 마취는 하지 않고 국소 마취만 하고 있지만 그래도 수술이 끝나고 한 2시간 정도는 병원에 체류를 시키고 있어요. 그 이유는 환자분들이 완전 이런 식으로 엎드려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립성 저혈압이 굉장히 잘 와요. 얼굴이 하체보다 더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일어났을 때 핑 돌거나 아니면 어지럼증을 많이 호소할 수 있어가지고 이럴 때는 충분한 안정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차를 이용해서 차를 끌고 집에 귀가하시거나 이런 것들은 꽤 위험할 수 있어서 가급적 수술 당일만큼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수술 1일에서 3일차까지, 이때가 제일 중요한 생착기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이때는 이식모가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시기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3일이 지나서 암흑기가 조금 일찍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3일 안에는 생착이 돼야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탈락을 해서는 안 돼요. 머리카락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어떤 상황에서 빠질 수가 있냐? 이상하게 모발 이식을 받고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이상하게 벽에 많이 박으세요. 그리고 바닥에 박아요. 왜요? 저도 왜 그러세요? 이러면 잘 모르겠대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다행인데 피가 남으로 인해서 압력 때문에, 그러니까 눌리니까 모낭이 빠지게 되면 그건 어쩔 수 없이 영구 탈락입니다. 생착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다시 모발 이식 거기 못하는 건가요? 그때는 어쨌건 여기 또 마취제가 들어가게 되면 이미 이식된 애들한테도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1년 뒤에 다시 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 어디에 박음 주의 꼭 박지 않게끔 조심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자다가 긁는 경우가 있어요. 자다가 무의식 중에. 그거 어떻게 해요? 이건 사실 제가 막 환자분들한테 강요드리진 않는데 잠꼬대가 너무 심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손발을 좀 묶고 자라고도 얘기를 하긴
하긴 해요. 이걸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아 무슨 묵구자기까지 해 이러는데, 한 사람들은 이 8시간 9시간 동안 막 엄청 생고생을 해서 이 심어 놓은 거기 때문에 묵고 자시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소중하니까. 그리고 마지막, 이게 진짜 주의사항인데, 머리를 모발이식은 다음날부터 감아요. 무의식적으로 수건으로 문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왜 머리 감아도 되나요? 모발이식이 사실 여름에도 성수이거든요. 보통 성형수술을 여름에 꺼리는 거 아세요? 왜요? 땀나고 뭔가 염증 생길까봐 여름은 좀 기피하려고 하는데, 모발이식은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여름이 굉장히 잘 되는 시기이긴 하거든요. 그 이유가 모발이식은 어떤 환자든 간에 수술 다음날에 무조건 머리를 감아요. 왜냐면 이 머리에 소독의 개념으로 샴푸를 하기 때문에 따로 막 베타딘 소독 이런 거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날에 샴푸하는 게 곧 소독이기 때문에 무조건 샴푸를 합니다. 근데 그때 무의식 중에 머리를 우리가 감고 수건으로 이렇게 문대잖아요. 그럼 이제 무의식적으로 하는 경우에 엄청난 모낭 탈락, 대거 탈락할 수가 있어요. 걔네 다시 못 들어가죠? 그럼 이제 끝나는 거죠. 그건 사실 대참사 수준이어가지고, 이렇게 됐으면 그 전날의 수술은 이제 물거품이 됐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진짜. 그래서 머리를 감 때 이 뒷부분이랑 이 정수리 쪽, 이식하지 않은 부분만 물기를 제거하셔야지, 그냥 문대고 평소 하던 대로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보통 수면 마취 하든 국소 마취 하든 무조건 국소 마취는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후두부서부터 요 앞에까지 다 마비가 된 상태예요. 보통 저희는 여기 요 신경까지도 같이 마비를 시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가 다 마비된 느낌을 호소하시거든요. 보통 한 3일 정도 되면 대부분 다 좋아지는데, 일부 국소적인 감각 이상, 4살 같지 않은 그런 감각은 꽤 오래 가서 한두 달 정도는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샴푸를 해야 되냐, 문지르거나 지문 샴푸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수술 2주까지는 어렵고요. 이때는 거품 샴푸라고 해서 그냥 거품을 얹어 넣고 3분에서 5분 정도를 냅두고 나서 흐르는 물로 씻어내는 정도의 거품 샴푸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거품을 어떻게 내는 거예요? 다른 병원 같은 경우는 거품 샴푸를 따로 구매하게끔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진 않고요. 환자분들이 기존에 쓰고 있는 샴푸를 후두부를 이렇게 자꾸 문지르다 보면요, 거품이 생겨요. 계면활성제가 적은 샴푸들은 거품이 잘 안 생기는데, 그런 샴푸들조차도 다른 데를 문지르다 보면은 거품이 나서 그걸 이렇게 올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건 진짜 꿀팁인데, 그 전날에 드린 스프레이 통이 있거든요. 그 통에 샴푸를 넣고 물을 채워서 뿌리면 또 거품 샴푸가 돼요. 어떤 샴푸든. 어찌됐건 절대 비비면 안 되겠네요. 그쵸. 그냥 거품만 얹어놓고 흐르는 물로 씻어내는 이 샴푸법을 2주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머리를 감을 때는 꼭 차가운 물에 가까운 미온수를 쓰시고, 그 다음에 샴푸가 끝나고 나서는 꼭 드라이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는 찬바람 드라이가 권장돼요. 한 달간은요. 찬바람? 네. 따뜻한 바람은 안 되나요? 따뜻한 바람은 안 됩니다. 찬바람으로 하셔야 돼요. 출근 시간에 좀 이게 계산을 좀 잘못하시면 머리가 잘 안 말라가지고 평소보다 한 30분 정도 일찍 일어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한 달 동안은 찬바람으로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그렇게 3일을 보내고 이제 4일부터 2주까지의 시기는요, 일단은 수술 부위의 변화가 좀 있어요. 5일 정도가 되면 수술 부위 붉은기가 쫙 빠지면서 두피도 조금 다시 원래 색깔로 돌아오다 보니까 잔디밭처럼 되게 빼곡하고 좀 이쁘게 모양이 딱 나오는 시기여서, 이때 내가 모발이식이 성공했는지를 대충 가늠할 수 있어요. 내 머리 같고 내 머리의 밀도만큼이 되어 있고 기존 모랑 결이 잘 맞는다, 나 수술이 굉장히 잘 됐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기예요. 그리고 이때는 정말 채취 부위가 엄청 가려워요. 이 뒤통수에 채취했던 부위들이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8mm 직경에, 그 다음 깊이 한 3mm 정도의 이제 흉터가 생기는데, 그것들이 살이 차오르면서 가렵거든요. 예를 들어 3,000모를 뽑는다고 하면 한 1,500개 구멍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구멍들이 일제히 아물면서 너무 가려운데, 이때 긁으면 진짜 위험해요. 긁으면 어쨌건 이게 또 딱지가 떨어지면서 또 피가 나고 그게 짓물고 그러면서 이제 염증이 쫙 퍼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 절대 긁지 마시고 그냥 손톱으로 꾹꾹 누르거나 아니면은 좀 쿨링감 있는 샴푸를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주란 시간이 이제 지났고 2주서부터 이제 한 달까지 이 기간은 암흑기가 시작되는 시기인데요. 아니 여태까지도 암흑기 같은데 또 왜 암흑기가 온 거예요? 새로운 머리가 생겼으니까 환자분들이 굉장히 설레요. 이제 내가 탈모가 드디어 극복된 건가?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가, 보통 이제 2주는 아니고 한 10일 전후인데, 조금 늦은 분들은 한 2주 차부터 모발들이 급격하게 탈락하기 시작해요. 2주 차부터는 샴푸법이 바뀌어요. 근데 샴푸법이 또 바뀌어요? 네, 샴푸법이 바뀌어요. 지문 샴푸라고 해서 이 손가락에 보면 이 지문들 있잖아요. 이 지문을
부분으로 문질문질 할 수 있어요, 이식 부위를. 그럼 이제 거품 샴푸는 아예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쵸. 이제는 굳이 뭐 거품을 여기 얹거나 할 필요는 없고 실제 샴푸를 갖다가 여기로 이제 문질문질 하는 거죠. 사실 이 정도가 되면 각질들이 많이 올라와 있을 시기거든요. 강도가 높지는 않지만 살살 이렇게 문질러 주게 되면 그 각질들이 제거되기에 충분한 정도의 압력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지문 샴푸를 슬슬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문 샴푸를 들어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머리가 빠져요. 근데 환자분들이 굉장히 신기한 게 뭐냐면 머리는 빠지면서 머리카락이 자라나요. 말이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일부는 머리카락이 빠지는데 또 일부는 막 머리카락이 자라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뭔가 식물에 물을 주는 기분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새싹이 자라나니까. 또 한편으로는 자꾸 머리카락이 빠지니까 굉장히 울적한 기분이 들어서 이때를 이제 공식 의학 용어는 아닌데요, 암흑기가 이제 돌입했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원장님, 저희가 이렇게 한 달까지 본 거잖아요. 근데 한 달 동안이면 남자치고는 머리가 기를 수 있잖아요. 미용실 가도 되나요? 미용실에 보통 바리깡을 쓰잖아요. 어쨌건 두피에 자극을 주는 거기 때문에 채취 부위나 이식 부위에 조금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염증을 야기할 수 있어가지고 저는 3주 이후부터 바리깡 이발을 하기를 좀 권하고 있어요. 한 달에서 세 달은 암흑기가 본격화되는 시기예요. 거의 한 달 차만 돼도 한 80% 정도가 이식모가 다 빠지게 되거든요. 80%나요? 네, 80%나 빠지고 거의 두 달 차가 되면 이식한 모발이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거기다가 조금 더 심한 분들은 이식 부위, 경계 부위에 자기가 원래 갖고 있었던 모발들 있잖아요. 그 모발도 동반 탈락으로 같이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수술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암흑기라는 시기가 얘네들이 원래 탈모가 발생된 지역에 우리가 이식을 해놨잖아요. 그쪽에 이제 혈액순환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이 시기 동안에 혈류들을 끌어와서 만들고 이런 시기여가지고 일종의 겨울잠 자는 시기라고 보면 돼요. 모낭은 남아있으되 모발만 빠지는 시기여가지고 실제 머리카락은 없지만 그 안에는 모낭들이 잘 생착돼서 자라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아마 환자분들이 정말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굳이 한 달 차에는 꼭 오실 필요는 없지만 암흑기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와서 멘탈 관리해주는 시간이 있어요. 저희 병원은 제 핸드폰 번호를 환자분들한테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환자분들이 저한테 막 한 달 차 되면 원장님 죽고 싶어요, 이거 수술 잘못된 거 아닌가요? 막 이런 얘기도 많이 와요. 근데 그런 분들은 실제로 제가 조금 멘탈 케어를 해줄 필요가 있어가지고, 사실 탈모 치료는 제가 항상 하는 얘가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권민교라고 했잖아요. 다 저를 믿어야지 나중에 좋은 머리가 날 수 있으니까 우리 환자분들은 저를 1년간은 꼭 끝까지 믿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3개월을 이렇게 힘겹게 버텼어요. 단군 신화에서도 곰과 호랑이 중에 곰이 100일 동안 마늘을 꾸준히 먹다 보니 사람이 됐잖아요. 모발이식도 이렇게 한 3개월 정도를 버티면 4개월 차부터는 드라마틱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머리카락이 자라 올라가기 시작해요. 드디어 암흑기는 끝나고 재미를 볼 수 있는 시기가 온 건데요. 근데 이때 특징이 뭐냐면 저희는 5개월 외래가 있는데 5개월 차에 환자분들이 오시면 뭐야 원장님 밀도 좋다고 하시면서 밀도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모발이식의 완성은 보통 1년에서 미세한 변화까지 하면 한 18개월까지를 봐요. 그래서 5개월 차는 거의 완성까지 50% 정도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밀도도 듬성듬성 올라온 거고요. 또 좌우의 혈류가 다르기 때문에 비대칭하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왼쪽은 많이 올라왔는데 오른쪽은 듬성듬성하고, 오른쪽이 많이 올라온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입니다. 5개월까지 됐으면 머리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디테일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6개월 차부터는 본격적으로 모발들의 굵기도 굵어지고 밀도도 많이 올라오게 돼요. 저는 이 시기에 미녹시딜 도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저희 환자분들한테는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미녹시딜 도포를 꼭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식모가 좀 더 굵게 자라게 돼서 나중에 1년 차가 됐을 때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미녹시딜 탈모 예방할 때만 바르는 게 아닌가 보네요. 그쵸. 자라날 때도 혈류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녹시딜 도포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데, 그럼 왜 하필 5개월 차부터 바르라고 하냐? 그 전에 바르면 암흑기에 더해서 이 미녹시딜 쉐딩 때문에 환자분들이 미쳐나가요. 멘탈이 털리기 때문에 5개월 정도 암흑기가 끝나서 재미 볼 시기에 바르자고 해서 도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10개월 차가 되면은 얼추 일부 환자분들은 거의 10개월 차에도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미 다 끝났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경과가 좋으신 분들이 있고, 한 12개월까지는 가야 어느 정도 밀도라던가 모발의 굵기가 형성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얼추 한 10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서 이제 완성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때 성공과 실패가 좀 갈리는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가다 이게 사실 간혹이라고는 했지만 꽤 많은 분들이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완성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10개월이나 12개월 안에 눈에 띄게 거의 완성 지점까지 못 왔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18개월까지는 조금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좀 지켜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수술 1년차, 이때는 이제 거의 뭐 외래를 종료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시기인데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식모가 잘 올라가는 거는 거의 10개월 정도에서 12개월 사이에 완성된다고 보고요. 근데 15개월까지 제가 외래를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보통 이식하지 않은, 예를 들어 M자 이식을 했는데 정수리가 얇은데 굳이 이식을 할 필요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경과가 완성이 되려면 15개월까지는 좀 걸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15개월까지 제가 이식하지 않은 머리까지 좀 완성이 됐으면 그때 이제 외래를 종료하고 있어가지고 이후에 외래를 보는 분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끝났다고 하면 그래도 오려고 하나요? 꽤 많이 오세요. 왜냐면 제가 이유 없이 오라고 하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 뭐 약을 정리해드린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최종적인 상태를 점검해주는 식으로 진료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환자분들이 꼭 오셔가지고 되게 고마워하시는 분들은 막 선물도 많이 저한테 챙겨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제 입으로 졸업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하셔가지고 꼭 마지막 외래는 다들 오시는 편인 것 같아요. 압구정 의사 이건민. 자, 여러분, 이렇게 모발 이식 이후 1년의 경과를 좀 알아봤는데요. 어떤가요, 피디님? 이게 수술한다고 끝이 아니었네요. 그쵸. 어떤 병원들은 뭐 수술하고 1년차 해보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상황별로 의사가 개입해서 환자분들한테 교육을 해드리고 좀 잔소리도 해야 될 때가 꽤 많이 있어요. 사실 외래수가 적은 거는 의사가 바쁜 게 좀 꺼려지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오지 말라고 하는 거지, 이 각각의 필요한 시기에 오시는 건 정말 필요합니다. 뭔가 주의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서 뭐 저렇게까지 번거로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수술을 받고 제가 매 회차마다 그때그때 다음 외래까지의 필요한 숙제들을 내드리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하신 분들은 각 외래에 오셔서 제가 내드리는 숙제에 잘 따라서 해주시기만 하면 모발이 자라나는 것만큼은 제가 꼭 약속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탈모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기원하는 예비역 대위 이건미 원장이었습니다.